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오늘은 인정받으려면 직장에서 절대 피해야 할 함정 3가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일을 못하면 주변이 다 힘들어하죠. 나랑 전혀 이제 상관없으면 모르겠는데 보통 일이란 게 다 물리고 물려 있잖아요. 혼자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나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운전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다 함께 흐름을 읽어야 되고 속도를 맞춰야 되고 남에게 피해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의욕적이고 정말 일을 잘하고 싶은 사람이 일 못하는 사람하고 같이 딱 물려있다. 그러면 2인 삼각처럼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정말 일 잘하는 사람이 이제 죽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일 못하는 사람의 유형은 2가지로 나뉘어요. 왜 나만 미워해? 라고 이제 나는 회사가 안 맞아. 자기가 일을 못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유형이 더 많아요. 또 하나의 유형은 뭔가 하면 일단 자기가 일을 못한다는 건 알아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불편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일을 잘할 수 있는지에 이제 관심을 이제 기울이고 그걸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냥 열심히 하는 데다가 무게를 두는 거예요. 야근하고 일찍 출근하고 일단 분량으로 이제 승부를 보려고 하는 거 점점 더 진창에 빠지는 일이 됩니다. 어느 쪽도 바람직하지 않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회사에서 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다 라고 이제 판단이 된다면 일단 일머리를 배우는 거, 일을 잘하는 걸 배우는데 집중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일을 못하게 되는 어떤 그런 함정에 빠지게 되는 이제 원인을 이제 몇 가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혹시 나는 그런 어떤 함정에 빠지고 있지 않나 체크해 보세요. 자, 첫 번째 함정은요, 우선순위를 파악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회사에서의 제일 큰 함정이죠. 직급을 구분하지 않아요. 이제 직급이 올라간다고 해서 우선 순위대로 제대로 일을 이제 할 줄 안다. 이것도 이제 사실 확신하기 어렵죠. 우선 순위 파악 못하는 습관은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제 이사가 이제 김 부장한테 거래처랑 갈 골프장 좀 알아봐줘 라고 이제 밥 먹으면서 이제 지시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들어와서 막 김대리 이대리 다 동원해서 골프장 알아보고 그날이 이제 근데 알고 보니 사실 그 임원한테 월간 실적 분석 보고해야 되는 날인데 다들 이제 그거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골프장 이제 이사가 시켰으니까 골프장 여기 장단점 분석해봐. 거기는 거리가 어떻게 돼? 난리가 난 거죠. 그러면 월간 실적 분석 보고서 쓰다가 갑자기 골프장을 김대리랑 막 이대리가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간도 막 제대로 못 맞추고 있어요. 그런데 부사장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온 김에 월간 실적 보고 갑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게 아직 준비가 안 돼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사님이 골프장 알아보시라고 해서 그거 먼저 알아보느라고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김 부장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퇴사하는 그날까지 인정받기 힘들죠. 근데 이런 경우가 제가 이제 굉장히 극단적인 예를 들은 것 같잖아요. 회사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윗사람이 얘기한 어떤 사소한 어떤 그런 오더에 대해서 중요한 일을 제치고까지 막 하는 경우, 그게 더 잘 보이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제 직원들이 많다는 거죠. 우선순위 파악하셔야 돼요. 어떤 게 지금 가장 중요하고 먼저 해야 문제가 안 생기는지를 파악하는 거 대단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 예를 들면 가장 쉽게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우선순위를 파악을 못하게 되면요, 하기 쉬운 일부터 먼저 하게 돼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이제 일 못하는 사람들의 어떤 전형적인 실수예요. 아침에 출근했어요. 오늘 이제 어려운 분석 보고서를 이제 써서 완성을 해야 돼요. 근데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어떻게 써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그러면 일단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출근해서 메일을 쫙 훑어봐요. 그리고 이제 메일에 대해서 답장 써야 될 거, 거래처 답장을 또 막 써요. 그리고 간단한 부서 미팅도 해요. 커피 마시면서. 근데 손님이 또 왔네? 그럼 손님하고 20분만 얘기해도 될 거를 또 치다니까. 이 얘기 저 얘기 막 수다산매경. 그래서 오전이 막 다 흘러간 거예요. 정작 중요한 분석 보고서는 시작도 못했어요. 이런 사람은 늘 일에 쫓기고 시간에 쫓기고 지적당하는 거죠. 엄두가 안 나는 일이 있다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아침에 오자마자 딴 건 다 필요 없고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이 중요하고 다음은 일을 이제 쪼개는 거죠. 내가 너무 힘들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면 일단 시계 보면서 10시까지 목차만 이제 골격만 만들어 놓자. 그리고 1장부터 4장까지 나눠서 자
12시 점심 먹기 전까지 1장만 먼저 끝내자. 점심 얼른 간단하게 먹고 와서 자, 2장을 몇 시까지, 3장을 몇 시까지, 4장을 몇 시까지 끝내자. 이렇게 데드라인을 정해버리면 제 시간에 끝내기가 쉬워집니다. 팀 미팅이나 거래처 미팅이 지금 이 보고서보다 중요한가 생각해서 이 보고서가 훨씬 더 우선순위야 라고 하면 나머지는 다 생략, 일단 연기, 홀드 이렇게 하는 거죠. 일단 중요한 것부터 해결하고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부터 해결하는 거. 일 잘하는 사람이 시간을 관리하는 요령입니다. 자, 또 함정 어떤 거 있을까요? 두 번째 함정. 피드백을 좋아하지 않는 것도 대단히 큰 함정이에요. 자기를 성장시키지 못하는 함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드백에 유난히 약한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남한테 싫은 소리를 잘 못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직장에서. 특히 직장 상사가 넌 이런 점 보완해야 돼 라고 얘기하면 이제 똥 해갖고 이렇게 삐져가지고 입 이렇게 막 내밀고 다음부터는 눈도 잘 안 마주치고 뒤에 가서 이제 막 선배 욕하고 막 이런 후배들. 직장에 성장하는데 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스타일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이제 약점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이제 약해서요. 칭찬 쇼퍼라는 불명예스러운 닉네임까지 붙어 있어요. 아무튼, 피드백을 좋아하지 않고, 저 친구는 아니면 저 상사는 싫은 소리 한마디 하면 이제 뒤끝이 엄청 길다라고 하면 그런 평가를 만약에 내가 받는다 그러면 이제 내 함정 내가 파는 거예요. 아무도 나한테 옳은 소리 안 해줄 거니까. 나는 이제 잘못되고 그냥 계속 잘못된 채로 이제 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회의 시간에 발표하는데 내가 어떤 이제 회의 시간에 발표를 하면 설득력이 너무 없는 것 같다. 근데 내가 이유를 몰라요. 근데 내가 싫은 소리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나한테 아무도 옳은 얘기를 안 해줘요. 왜? 나는 말소리가 작고 이제 발표하면서 눈도 안 마주치고 뭐뭐 하는 것 같아요 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면 누군가 고쳐줘야죠. 네가 설득력이 없는 이유는 이런 이유야. 이걸 고쳐야 되겠어 라고 누가 얘기해줘야 되는데 내가 싫은 소리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온 직원이 다 알고 있으면 아무도 얘기 안 해주는 거죠. 나만 손해보는 거죠. 지난번에 이제 TV에서 어떤 이제 예능 프로그램에 드라마 배우가 나와서 이제 MC들 질문하는데 계속 대답하고 이런 토크쇼 형태로 이제 진행하는 거를 제가 봤어요. 그런데 그 배우가 처음부터 끝까지 말끝마다 어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의견을 얘기할 때 그 습관이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어려움을 느꼈던 것 같아요. 계속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방송에 그대로 다 내보내더라고요. 그게 1시간짜리 방송이었는데. 그걸 보면 참 의아했어요. PD는 뭐하고 작가는 뭐하고 저 매니저는 뭐하지? 왜 그 배우가 그 피드백을 격하게 거부하는 사람인가? 저렇게 모든 말 끝에 같아요라고 얘기하는 거를 왜 아무도 안 고쳐줄까? 그게 굉장히 참 의아하면서 제가 그 프로그램을 봤어요. 정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예상하건대 그런 피드백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인가? 이런 의심이 들더라고요. 무엇보다 직장에서는 공사 구분하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부정적인 피드백을 들었어요, 내가. 그러면 사적으로 그런 나쁜 감정을 이제 품고 있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태도, 그게 나를 발전시킵니다. 자, 세 번째. 나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 회사에서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대단히 위험하고 함정이에요. 회사에 대해서 로열티가 강한 거 좋은 거죠. 회사에게나 나 자신을 위해서나. 근데 내가 아니더라도 다 돌아가요, 조직은. 안 돌아가면 회사가 아닌 거죠. 근데 열심히는 하되 내가 아니라도 된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거죠. 회사에서 내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고 나 아니면 안 되라고 생각하면 뭐가 문제가 될까요? 온갖 일에 다 참견해요. 내가 장기 근속한 사람이에요. 그럼 다 알잖아요, 히스토리를. 그러면 부서별로 그건 아니고요, 이거 확인해야 되고요. 정작 자기 일은 완성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남의 일 참견하느라고. 그리고 막 바쁘고 정신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남의 일 다 서포트하느라고 자기 일을 잘 못했네? 이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슨 오지랖이야. 자기 일이나 똑바로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그게 맞고요. 회사에서 나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더 큰 일이 뭔가 하면 사람한테 상처받기 쉬워요. 이 회사에서 내가 제일 헌신하고 내가 제일 공이 크다고 생각했어요, 김 부장이. 근데 오너가 김 부장과 똑같은 기획통으로 외부 인사를 영업했어요. 회사를 이제 키우겠다고, 확장시키겠다고. 그럴 경우에 회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김 부장은?
위협으로, 이런 건 다 위협으로 느껴야 돼요. 사실 모든 직장인들이. 아, 나랑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을 불러왔다는 건 내가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 맞죠? 그런데 오너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난 직원이니까 회사를 키우고 싶구나, 나도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긴장하는 것이 가장 심플하고 상식적인데, 만약에 이제 이 회사 나 아니면 안 돼라고 생각이 너무 강한 사람들은 회사에 대해서 배신감 느끼고 오너에 대해서 배신감 느끼고 좌절감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 속에서 살았다는 반증이에요. 회사는 대체 가능합니다. 어떤 사람도요. 그게 회사의 시스템이고요. 그걸 잊지 말고 내가 제일 중요하다는 어떤 환상에 사로잡히지 말고 내 경쟁력 자체를 높이는 데 집중하십시오. 유쌤의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